벌써 2025년을 준비할 때 과연 다가올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11월 8일 금요일 오후 4시 요즘 소비 트렌드 2025의 저자 노준영 작가님의 마케터의 시각으로 본 핫한 소비 트렌드 읽기 강연이 진행됩니다. 게다가 AMPN 글로벌 프로마케터와 무료 광고 상담 기회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AMPN 글로벌 마케터 이한별 그리고 양다빈 마케터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품질지수 7칸의 마법이라고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은 품질지수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7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네, 이제 품질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광고비와 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품질지수에 따라서 광고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도 정해지기 때문에 오늘 검색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품질지수는 왜 중요한 걸까요? 네, 일단 품질지수란 해당 키워드나 상품의 소재가 소비자들의 니즈와 얼마나 적합한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평균적으로 초반에 세팅을 하시면은 4칸으로 품질지수가 정해지는데 이보다 낮을 경우에는 품질지수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보다 높으면 또 경쟁사들보다도 품질지수가 좀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품질지수를 올리기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품질지수가 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이제 소비자가 의도가 낮을 경우에 지수가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키워드와 연관이 없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노출시킴으로써 클릭률이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또 확장 소재가 후킹이 좀 떨어져서 이제 클릭을 안 하게 되면 거기서 또 클릭률이 저하가 된다든지 혹은 좀 무의미한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에도 이제 클릭률이 저하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품질지수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 큰 틀로 보면 이제 유입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생각했던 키워드와는 좀 다른 상품으로 이제 랜딩 페이지가 이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럴 때에는 두 번째로 이제 전환율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했던 상품과 우리가 동일한 걸로 이제 랜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리뷰 이런 문제에 좀 신뢰도 문제로 인해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서 이제 전환율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큰 틀로 인해서 낮아지는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으니 이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클릭률 저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을 개선할 점으로 첫 번째로는 저는 좀 노출 매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콘텐츠 매체나 뭐 일반 노출 메인 네이버 매체, 검색 매체 그런 거를 확인을 했을 때 이런 거를 설정을 안 하면은 좀 노출이 광대하게 발생을 해서 좀 높게 그만큼 클릭률이 적을 경우 클릭률이 편차가 많이 심해지죠. 클릭률이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클릭수 나누기 노출수로 클릭수 나누기 노출수 곱하기 100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노출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클릭률이 적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맞는 노출 매체에만 노출이 되게끔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클릭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클릭률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우리 상품이 이 검색어와 맞게끔 노출이 진행되도록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샴푸를 판매를 하고 있다면은 이 샴푸에 맞는 소재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뭐 샴푸와 좀 어울리지 않는 뭐 트리트먼트나 뭐 린스 이런 게 이제 같이 노출이 되면 그만큼 또 그 샴푸를 찾는 사람들의 니즈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좀 클릭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확장 소재, 이미지나 좀 홍보 문구 같은 거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좀 세팅을 진행해 주시는 게 클릭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 양다빈 마케터님께서 이렇게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첫 번째로 콘텐츠 파트너 매치 노출 제한 이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광고 그룹을 누르셔가지고 거기서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희가 뭐 그 안에 PC랑 모바일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래에서 노출 매체 제한 뭐 설정하기 약간 이런 카테고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걸 누르시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노출하려고 했던 뭐 그런 지면들이 아닌데 라고 하는 곳까지 노출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당근마켓 그리고 뭐 다나와 빙 그리고 줌 네. 약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특히나 제가 집행을 해봤을 때 약간 그 브랜딩 요소로만 집행을 하기에는 물론 다 괜찮아요. 다 노출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은 저희는 품질 지수를 향상을 시키고 그리고 예산을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경쟁사랑 동일하게 순위 경쟁을 하더라도 조금 더 저렴하게 높은 순위로 노출을 해야 되는 게 주요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필요한 노출 지면에서는 저는 좀 오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특히 당근마켓이나 다나와 줌 약간 이런 쪽은 전 적극적으로 오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노출이 매우 많이 되는 걸로 저는 확인이 되거든요. 매번 보고서를 통해서 좀 어느 지면에 이제 노출이 많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말씀해주신 당근마켓 다나와 줌 이쪽에서 노출 대비해서 클릭이나 이런 전환이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웬만해서는 오프를 해두는 편이기도 하고 이제 좀 이게 지면을 봤을 때 어떤 우리 상품이 이 지면에는 맞지 않을까라고 이런 좀 고민이 되실 때는 저희 다차원 보고서를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보고서 들어가셔서 이제 뭐 다 필요 없고 이제 일정 기간 그리고 광고비 그리고 거기 클릭 노출 이런 거 다 설정해 주시고 추가로 이제 콘텐츠 파트너 매체가 있는데 그거를 설정해 주시면은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어서 그 어느 매체 지면에서 노출이 얼마나 일어났고 광고비가 얼마나 소진됐고 클릭, 전환 이런 거를 다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그 보고서 토대로 이제 제외 지면으로 걸어 두시면 됩니다. 또 이게 PC랑 모바일 자체도 모바일에서는 뭐 클릭이 잘 되는데 PC에는 좀 이게 클릭이 잘 안 되는 지면이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PC는 잘 되는데 모바일에서는 뭐 클릭이 안 되는 지면이 있기 때문에 뭐 기기별, 디바이스별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확인.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품질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클릭률을 올리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전환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전환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클릭이랑 조금 직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상품이 맞게 랜딩이 걸려져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저희가 홍보 문구로 뭐 2,000원 홍보 배송비 무료인데 그 랜딩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그 홍보 문구가 일치하는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탈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좀 정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내가 이 광고를 세팅했는데 그 광고와 얼만큼 내 상품 판매가 일치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홈페이지의 컨디션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들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 그 상품을 들어갔는데 너무 좀 홈페이지가 좀 불친절한 경우도 있거든요. 뭐 내가 알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 그게 좀 드러나지 않으면 거기서도 좀 이탈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면 비싼 객단가가 비싼 상품 같은 경우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고관여 제품이라고 하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상세 페이지에 좀 많이 넣어놔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는 뭐 그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싶으면 그런 데서도 좀 많이 이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클릭 대비해서 전환이 많이 떨어져서 전환율이 전화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알지?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좀 고관여 제품일 경우에는 이 상품이 대체 왜 비싼 건지에 대해서 좀 적절한 좀
설득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거는 또 리뷰 개수이죠. 맞죠. 그래서 네. 신뢰도가 어느 정도 필요로 한 게 이제 가격이 비쌀수록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리뷰 바이럴 작업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신체에 조금 더 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품들이다. 예를 들어 건기식이다라고 하면은 그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리뷰도 보시겠지만은 일단 뭐 블로그 리뷰까지도 보실 수도 있어요. 넓게 나아가서 그런 그쪽 지면까지도 좀 확장해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블로그 리뷰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희가 지금 쇼핑 검색 광고랑 그리고 파워링크 광고에 그리고 품질 지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좀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요즘에 파워링크 CTR을 좀 많이 올렸던 전략 중 하나가 건기식이나 그런 병원 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 블로그 리뷰를 확장 소재에 활용을 하니까 전보다 클릭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전환율도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경쟁사는 아직까지는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확장 소재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활용했던 광고에 활용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뽑아서 포스팅 글을 이제 광고에 노출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파워링크 내에서 세팅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안 하고 전후에 그 성과 차이가 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들 좀 한 번씩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그런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블로그 실후기나 이런 게 좀 중요한 편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블로그 리뷰 같은 거는 좀 활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좀 블로그 안에서 이제 제품 링크 같은 거를 좀 걸어주시면은 맞아요. 그런 데 있어서도 좀 전환이 잘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뭐 전후의 성능이 조금 더 중요시하는 상품이다라고 하면은 그 블로그 확장 소재 리뷰 그거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건기식 쪽은 안 되더라고요. 약품 쪽은 아무래도 조금 그래서 그 업종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웬만해서는 그 확장 소재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요즘에 품질 지수가 어쨌든 그 입찰가 관련해서 이제 같은 품질 지수가 다를 경우 조금 더 높은 품질 지수가 같은 입찰가를 했을 때 더 높이 나타나잖아요. 그만큼 이제 입찰가가 비싼 업종들, DB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품질 지수 관리가 거의 필수로 이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런 품질 지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쨌든 클릭률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고맙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창업 업종을 좀 위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그 창업에 대한 확장 소재를 좀 적극 활용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거기다가 추가로 요즘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 건데 이제 창업 업종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플레이스를 많이 맞아요. 걸고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플레이스 지면이 생각보다 확장 소재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그 플레이스를 예쁘게 가꾼 다음에 그 플레이스 정보를 등록하면은 되게 우리 브랜딩 잘 되게 약간 이미지가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한번 활용을 안 하셨다면 해보는 것도 저는 많이 적극 추천드려요. 아 이게 직접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살짝 애매해가지고 네, 다른 맞아요. 경쟁사들도 인해서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어 저희가 파워링크 그냥 이렇게 노출하게 되면은 그 아래에 플레이스 연동을 하다 보면은 원래는 뭐 업체 사진이나 약간 그런 장소들에 대한 사진 아니면 음식 사진들을 이렇게 슬라이드하면서 좀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노출할 수 있는 지면이 생각보다 길어요. 좀 넓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약간 브랜드 검색 광고 느낌처럼 우리가 썸네일을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예를 들어 뭐 창업비 뭐 초반에 뭐 지원 얼마 지원 이런 거 맨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마진율 얼마 약간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만들어 가지고 해놓으면은 위아래 그냥 일반적인 뭐 가격 링크나 서브 링크만 해놓는 그런 경쟁사에 비해서는 눈에 확실히 띄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클릭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파워링크 안에서는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 안에서도 저희가 웬만큼 좀 활용할 수 있는 확장 소재는 좀 다양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확장 소재가 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잘 적용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하면은 우리가 다른 걸 했을 때 그게 조금 더 강점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면서 맞는 걸 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아무리 위에가 가격 링크를 쓰고 모두가 다 가격 링크를 쓴다고 하더라도 걔네들보다 우리가 가격적인 매력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노출할 지면을 차라리 다른 확장 소재를 활용해서 우리의 장점을 더 어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휴혜님이 안녕하세요. 제품 등록하자마자 품질 지수가 한 칸이 됐습니다. 입찰가가 낮아서 그런 걸까요? 며칠째 한 칸이라 마음이 아파요. 네. 네, 제품을 등록하자마자 품질 지수는 기본적으로 4칸인데 만약에 기존에 제품을 이제 해당 제품을 이제 진행하셨을 경우에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칸이 이루어지고 새로 다시 등록하면은 4칸이었다가 다시 한 칸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맞습니다. 그 기존에 진행했던 품질 지수가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잠깐 새로 등록했다가 아 다시 4칸 됐다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입찰가가 낮아서 그런 걸까요? 네, 이것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입찰가가 낮다면은 이제 제품 순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그만큼 좀 클릭이 될 수 있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좀 저는 품질 지수가 좀 입찰가를 낮췄을 때는 좀 낮아지는 편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요게 약간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어차피 입찰가를 낮추면은 뭐 그만큼 노출도 떨어지지 않을까? 노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뭔 차이냐면은 예를 들어 순위가 좀 애매해요. 입찰가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 그 검색을 하고 2페이지로 넘겼어요. 근데 우리가 2페이지 맨 하단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2페이지 상단만 보고선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2페이지 하단까지 내려갈 때는 스크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2페이지 자체가 그냥 노출 1위로 찍히는 거예요. 아래까지 굳이 내리지 않아도 그냥 노출 1위로 찍히는 거다 보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입찰가가 너무 낮더라도 이게 노출수 집계는 되는 부분이라서 좀 어느 정도는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2페이지 하단에 있다면 이 2페이지에 오기까지 수많은 경쟁사들을 많이 그쵸. 만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비교했을 때 막 우리가 이제 거기에 비빌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품질 지수가 낮으면은 그만큼 이제 경쟁사들이 많이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거기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면 노출 대비해서 클릭 수가 오르고 클릭률도 오르면 품질 지수도 많이 오를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러기가 좀 많이 쉽지는 않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품질 지수에 대한 관리를 열심히 하는 거는 일단 뭐 DB 업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파워링크 쪽에서 힘을 쓸 수밖에 없고 네. EC 업종 같은 경우는 쇼핑 검색 광고에서의 품질 지수 관리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오늘은 저희는 EC 업종 관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실질적으로 영양제 건기식 업종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초반에 품질 지수가 제가 맡았을 때 1칸 2칸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일단 5칸까지는 끌어올렸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하기까지가 1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사실 얼마 안 걸린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저는 바꾼 게 엄청 크진 않았습니다. 이전 담당자분께서는 관리를 그렇게 엄청 막 적극적으로 해주신 분은 아니셨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노출용 이미지 자체가 약간 좀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네, 약간 어린이 영양제였는데 보통은 이제 어린이가 먹는 거다 보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 영양제의 제형이 어떠한지가 좀 더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이 알갱이의 크기가 어떠한지 그 실질적으로 젤리 형태인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소리들이 없고 그냥 애기 사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 제품은 지금 뭐 말랑말랑한 젤리 형태로도 나오고 그리고 씹어먹기 좋은 그런 작은 형태의 간식 형태의 느낌으로 나오는 영양제다 보니까 그거를 한번 노출형 이미지에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먼저 제안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꿨어요. 바뀌기 전보다 바꾸고 나서의 CTR 차이도 1% 이상이 올랐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일단 유입 키워드가 너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입 키워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룹을 분리했습니다. 그룹을 총 4개로 일단 처음에는 분리를 했었고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유산균을 처음에 판매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린이 유산균만 잡히도록 하는 그룹만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키즈 유산균만 잡히도록 하는 그룹 만들고 그 나머지는 뭐 키워드 추출 그룹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외의 키워드들은 다 제 키워드를 걸어놨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노출형 상품명은 저희가 조합하는 대로 이제 유입 키워드가 걸리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키워드에서의 우리가 효율이 안 좋았던 거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 유산균 그리고 키즈 유산균 같은 경우는 메인 키워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입찰가가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그 두 가지 키워드 간에서도 입찰가가 좀 다른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그 각각의 또 품질지수 또한 좀 상승시킬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품질지수가 많이 올라갔던 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시간대 운영은 따로 하진 않았었는데 좀 금방 꺼지더라고요. 그 고열 시간대 도달하게 되면은 또 금방 꺼지고 이래가지고 그 시간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노출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전환율 상승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한 칸에서 5칸까지 오르고 있고 계속 오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추이라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잘 고민해보시고 변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품질지수 자체가 솔직히 엄청나게 막 리소스가 많이 들이는 작업은 아니에요. 뭐 노출량이 많다 그러면 콘텐츠 매치를 한번 조정해보는 것도 좋고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지 하나 바꾸는 걸로도 되게 좀 품질지수가 많이 변하는 맞아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이런 식품 업종이었는데 약간 고관여 제품들 이것도 식품? 인삼 이런 수삼 이런 쪽 있잖아요. 네. 처음에 광고주분께서는 좀 그냥 인삼 사진 딱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했는데 이제 뭔가 이미지 테스트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 보여서 대표님 약간 좀 신뢰도 있게 사람이 이렇게 인삼을 들고 이렇게 캐는 사진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냐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한번 바꿔봤는데 저도 약간 놀랍게도 좀 품질 지수가 좀 오르면서 클릭률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신뢰도를 주는 이미지 때문에 저는 이런 클릭이 좀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네, 그런 요소에서도 한번 여러 이미지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에 맞는 어느 게 우리 뭐 제품이랑 좀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맞아,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올 수는 있거든요. 광고를 하면서 솔직히 마케터들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척척 박사들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플랜이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안 됐다 하면 그 다다음 플랜까지는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방법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물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대표님들도 이런 영상 보시면서 좀 잘 많이 알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이기는 한데 진짜 그룹 분리도 중요하거든요. 이 그룹 분리 자체가 어떤 키워드를 잡고 그 키워드에 맞는 소재를 노출하는지, 아까 말씀해드린 대로 이게 품질지수가 그 검색 의도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따라서 품질지수가 반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걸고 싶은 키워드 있는 그룹만 딱 걸고 그에 맞아. 맞는 확장 소재를 걸고 네. 이제 제외 키워드 관리를 하는 게 좀 가장 빠른 품질지수. 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전부 약간 적용하시면은 기본적으로 4칸이시면은 거의 저는 5칸, 6칸, 7칸 다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근데 이게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서 살짝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제 키워드가 그룹 단에서 70개, 소재 단에서 70개밖에 설정을 못해요. 아, 맞아요. 총 140개밖에 설정을 못하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걸릴 수 있는 키워드는 좀 많거든요. 네. 근데 140개로 너무 한정지어져 버리니까 그 나머지 키워드들은 제외 키워드를 못 걸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게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그 안에서도 최대한 비효율적인 키워드를 또 골라가지고 빼고, 얘는 그나마 좀 덜 비효율적이니까 다시 풀어주고 엄청 비효율적인 거 다시 걸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좀 경쟁사 키워드라던가 음. 가끔 이상한 키워드 되게 많이 걸리는데 거기서 클릭 날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제 키워드는 한정적인데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클릭수나 전환수를 보고 그거에 비해서 제외를 거는데 맞아요. 진짜 뜬금없는 키워드에서 가끔 클릭이 일어날 때 이제 입찰가 대비해서 조금 아쉽긴 하죠. 그리고 저는 초반에 약간 이런 전략도 저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 메인 키워드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 영양제라고 쳐요. 그럼 그 어린이 영양제에서 대부분의 예산 누수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즉 이 말은 효율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 누수가 발생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예산 중에서 80만 원이 다 여기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 키워드를 다 오프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메인 키워드잖아요. 이게 노출수가 제일 높고 어찌 보면은 소비자들이 가장 니즈가 높은 키워드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은, 어찌됐든 우리가 그 이 상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 키워드에 대한 니즈가 아니고 그냥 이 상품에 대해서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브랜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 키워드로 최대한 확장을 해가지고 거길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이거는 좀 경쟁사 대비
그래도 괜찮은 상품인 것 같은데 해가지고 구매 전환율을 많이 올린 다음에 리뷰수도 많이 구축을 하고 브랜딩 전략도 다른 매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가 안정화가 되었고 품질 지수도 안정화가 되었으면 저는 그때 메인 키워드 다시 살리는 편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품질 지수도 당연히 금방 잘 오르고, 그리고 브랜딩이 되었을 때 그 키워드에서 살리다 보면은 그 높은 입찰가가 아깝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전략으로도 실제로 집행을 해보고 해서 품질 지수 만칸을 채웠던 적도 있습니다. 네, 품질지수 만칸 채우기 어렵죠. 어렵죠.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은 정말 네이버 검색 광고는 되게 투명합니다. 다차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그렇게 솔직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 입맛대로 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변형해서 보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진짜 그게 조금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게 이게 한번 세팅했다고 끝이 아니라 진짜 꾸준한 관리와 뭐 저는 이제 그 세팅의 완료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달 이제 분석을 하고 매달 그 거기서 인사이트를 뽑은 대로 세팅을 변경을 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한 좀 세밀한 매체, 세심한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꼼꼼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솔직히 광고주분들께서는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기 어렵고 공부도 다 하시기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이런 거를 그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으신데, 만약에 지금이야 좀 고민 중이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네이버 공식 대행사라서 이제 따로 뭐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언제든지 편하게 그냥 연락 주시면 주시면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도 많이 올라와져 있으니까 뭐 네. 그것도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이버에 대해서 진짜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질문 주신 슈이님이 흥미롭네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좀 대략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놨었는데, 이 내용 앞에를 좀 놓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영상 어차피 돌려보기 가능하고 지금도 돌려보기 가능하실걸요? 그래서 앞에 내용 보시면서 좀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추가 질문이 없으시다면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김은식님이 안녕하십니까?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현재 파워링크 운영 중에 있는데 전환되는 키워드가 한정적이고 키워드를 어떻게 확장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손도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서요. 마케터 분들은 어떻게 키워드를 확장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키워드 확장이요. 혹시 그 이커머스 업종이실까요? DB 업종이실까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받으니까 전 두 가지가 답변이 생각이 나는데, 네. 첫 번째, 저희 회사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경쟁사 키워드를. 그쵸. 네. 경쟁사들이 어떤 키워드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키워드 확장이라고 하시면 사실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워링크 안에 키워드를 넣으려고 세팅을 하면 옆에 연관 키워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것도 좀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고, 그 연관 키워드를 또 넣어서 또 옆에 있는 걸 많이 참고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이걸 알고 계실지가 좀 궁금한 편입니다. 네. 만약에 이 두 가지도 좀 확인이 잘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차라리 내가 원하는 메인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경쟁사들은 조금 어떤 소구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소구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던가, 아니면은 좀 뭐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서도 좀 많이 키워드를 뽑고 거기서 이제 좀 다양하게 변형을 시킨다고 하죠. 뭐 예를 들면 우리 키워드가 좀 핸드폰 케이스가 좀 많이 팔린다 라고 하면은 이 핸드폰 케이스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게 많잖아요. 뭐 예쁜 핸드폰 케이스, 뭐 2,000원 핸드폰 케이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제품의 성분이 아니죠. 막 약간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개성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는 편이에요. 뭐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면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네, 뭐 언제든지 뭐. 지금 연락 주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이제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키워드 확장이 생각보다 근데 이게 네이버에서 통과를 시켜주냐 안 시켜주냐도 좀 걸려있긴 한데 네. 저는 정말 신박했던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떡볶이를 판매하는 업종이었는데 키워드 확장을 위해서 개맛있는 떡볶이 라는 키워드를 네. 세부 키워드를 잡았어요. 근데 물론 검색하는 사람은 메인 키워드보다 훨씬 떨어지겠죠. 근데 거기서 전환이 쏠쏠하게 나와서 입찰가 70원이잖아요. 근데 전환 매출액 로아스 엄청 뛰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를 발굴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개맛있는 이런 걸 넣으라는 게 아니고 진짜 남들이 활용을 안 하는 그런 특수한 키워드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됩니다. 정말. 아, 그렇죠. 오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네, 오타 잘 나와요. 그 음. 입찰가가 오히려 오타에서도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경쟁사들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뭐 핸드폰 같은 경우도 아이잖아요. 그럼 어이 핸드폰도 꽤 입찰가가 높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기본. 오타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마케팅 학교인데 마케팅 헛교 막 이런 네,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 오히려 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검색을 해도 이게 나오니까 그냥 그러고 말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키워드 오히려 좀 쏠쏠하죠. 입찰가 대비해서 메인 키워드. 아무튼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